아침 해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며 좁은 부엌을 밝히고 있었어요. 낡은 전기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순애는 허리 숙여 냄비 뚜껑을 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오래된 국간장이 스며든 듯한 향이 퍼지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죠. 그녀의 삶은 늘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오래 예순을 바라보는 주부였어요. 평생 남편의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고 단 한 번도 자기 욕심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게 사치였고 맛집 한 번 가는 게 사치였죠. 모든 돈은 빚 독촉을 피해 보내야 했으니까요. 그 세월 동안 아들은 커서 가정을 꾸렸고 딸은 직장에 매달려 살고 있었지만 순애 자신은 늘 집안의 그림자처럼 희생만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그녀 곁에서 늘 미안한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순애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 미안함이 그녀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진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빚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면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이번 달도 늦으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수화기를 귀에 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저녁이 되면 순애는 시장에서 싸구려 채소를 골라 담아왔습니다. 남들이 잘 사가지 않는 시든 배추, 금이 간 호박 같은 것들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먹을 수 있으니까라는 위안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손수레를 끌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수군거리듯 말했죠. 언니는 참 대단해. 그 빚을 아직도 갚고 있다니. 남편분도 참 죄인이야. 순애는 애써 미소 지으며 사는 게 다 그렇죠. 뭐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서늘한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낡은 소파에 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색이 짙은 얼굴로 고생했어라는 짧은 말을 건넸습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침묵이 익숙하게 깔려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것 같은 하지만 끝내 다가가지 못하는 거리감이 존재했습니다. 순애는 밤마다 작은 장부를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았고 매달 빚 이자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장부 위에는 삐뚤빼뚤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숫자는 곧 그녀의 청춘이자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순애는 자신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지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고 있었어요. 순애는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달빛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그녀는 그 달빛에 자신을 비춰보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쯤 끝날까?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오래된 기도 같기도 하고 절망의 한숨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남편의 기침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방 안을 메우고 있었죠. 순애는 잠시 멈칫하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늘 미안한 눈빛만 가득했던 그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그 빚의 진짜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뜻밖의 누군지. 그리고 곧 닥쳐올 삶의 반전이 그녀의 모든 희생을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기침이 점점 깊어지더니 결국 그날 밤 그의 숨이 멎어버린 것이었어요. 순애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을 붙잡고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길 새도 없이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 집은 평생 빚 때문에 고생만 했지. 남편이 빚만 안 졌어도 저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순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조문객을 맞이했어요. 손을 떨며 국화꽃을 정리하고 향로에 불을 붙이면서도 마음은 멍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한 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를 버리지 못했던 세월이 눈물로 밀려왔습니다. 사흘의 장례가 끝나고 순애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적막했고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가 걸려있는 행거, 그가 읽다 만 신문, 소파 위에 놓인 안경. 그녀는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장롱 속을 정리하다가 바닥 깊숙이 처박힌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 굵은 글씨로 채무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봉투를 열자 두툼한 서류가 나왔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종이를 넘기던 순간 순애의 눈이 커다랗게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빚의 주인이 남편이 아니라 신우이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이름은 채무자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증인 칸에 그의 이름이 쓰여 있었죠. 순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짊어져온 고통, 포기했던 청춘, 눈물로 버틴 나날이 전부 잘못된 희생이었다는 사실이 눈앞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꼭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고 눈에서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애는 곧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태연했습니다. 언니 왜 그래? 이제 형부도 갔으니 빚 문제는 다 끝난 거 아니야? 됐잖아. 그 한마디가 불처럼 그녀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짊어진 짐을 당연시하는 태도, 그 태연한 말투가 순애의 몸을 부들부들 떨리게 만들었죠. 순애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이 서류가 말해주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희생한 모든 이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왜 이 사실을 끝내 밝히지 않았을까? 왜 죽을 때까지 침묵했을까? 순애는 장롱 앞에 주저앉아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서서히 차오르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정적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보다도 진실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삶이 뒤집히는 순간 그녀의 내면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죠. 순애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희생으로만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요. 이제 그녀는 빚의 진짜 주인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순애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눈을 감을수록 남편의 얼굴과 장롱 속 서류가 교차하며 떠올랐어요. 아침이 밝자마자 그녀는 주방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신우이의 이름은 마치 불에 그은 자국처럼 선명했죠. 눈을 아무리 비벼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지난 세월을 송두리째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고이 접어 손가방에 넣고 곧장 신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식은 땀으로 젖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출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순애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더니 화려하게 차려입은 신우이가 태연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가방이 들려 있었고 손톱에는 반짝이는 네일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언니 웬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신우이의 목소리는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순애의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이름이 여기 있잖아. 평생 내가 갚은 게 내 빚이었어? 순간 신우이의 눈빛이 스쳐 지나가듯 흔들렸지만 곧 다시 태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 옛날 얘기를 왜 꺼내? 형부가 보증 선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말끝에 가볍게 웃는 모습은 순애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성냥불 같았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네가 한 짓 때문에 내가 평생을 허리 위게 살았어. 내 청춘, 내 삶이 다 내 빚에 묵혀 있었어. 순애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속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렇게 따지면 다 지난 일이야. 형부도 이제 없잖아. 누굴 탓해? 그냥 언니 팔자지. 그 순간 순애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힘이 들어갔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우이의 거만한 표정, 값비싼 옷차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투. 모든 것이 순애의 지난 세월을 짓밟는 듯 보였습니다. 순애는 목이 메인 채로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책임을 돌려주고 말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미안한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살아야 했어? 순애의 목소리는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이 마른 자리에 굳은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는 남의 잘못을 짊어지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장부를 꺼내 들고 남은 빚의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숫자들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제 이 빚은 그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순애는 서류를 단단히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내가 갚아야 해.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희생으로만 살아온 여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분노가 구체적인 힘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녀의 분노는 이제 막 눈을 뜬 짐승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울음과 고통이 칼날이 되어 잘못된 자를 향해 겨눠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알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파멸과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순애는 매일같이 마음속에서 불길을 지핀 채 살아갔습니다. 아침밥을 지을 때도 빨래를 널 때도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이제는 돌려줘야 한다. 내가 아닌 네가 짊어져야 한다. 서류를 들고 찾아간 첫 번째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채무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은행 창구에 앉아 조심스레 문의했죠. 담당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액은 이만큼이고요. 보증 기록은 과거 자료라 자세한 확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말투는 건조했지만 화면 속 숫자들은 그녀의 눈에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돈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 책임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빚, 독촉 전화를 받은 날짜, 갚은 금액, 그리고 남편과 함께 찾아간 금융기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속 분노가 손을 굳게 잡아주고 있었죠. 며칠 후 순애는 다시 신우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파일철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신우이는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입가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 또 왜 왔어?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다 지난 일이라고. 순애는 파일철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들이 파르르 떨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지난 30년 동안 내가 갚아온 기록이야. 내 빚을 네가 저지른 걸 내가 다 떠안았어. 이제는 끝내야겠지. 신우이는 잠시 종이에 시선을 주더니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형부도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 사람들한테 떠벌릴 거야? 그 말에 순애의 눈매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래. 필요하다면 다 알릴 거야.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오빠 인생을 짓밟고 내 삶까지 빼앗았는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거야. 신우이의 얼굴에서 잠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표정을 고쳐 앉으며 말했다. 언니 그만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언니는 그냥 형부 뒤치다꺼리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언니는 평생 희생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야.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그 순간 순애의 몸에서 떨림이 밀려왔습니다. 억눌린 세월이 폭발할 듯 입술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함부로 울어버리면 또 약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낮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약자로만 보이지? 두고 봐. 이번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순애는 파일철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누이의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곧 무너질 허울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손가방을 꼭 움켜쥔 채 버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여전히 무채색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단순한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진실은 내 편이야.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흔들리며 방 안을 밝히고 있었죠.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당신이 못한 걸 내가 대신할 거야. 나만 울면서 끝나지 않을 거야. 순애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깔려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린 희생이 분노로 바뀌며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곧 시누이를 향해 겨눠지려 하고 있었죠. 며칠 동안 순애는 집에 틀어박혀 서류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노트는 빛 독촉의 기록으로 가득했고 곳곳에 남편이 서명한 서류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밤새 이어붙이며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피곤으로 눈이 퀭하게 꺼졌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종이더미 사이에서 뜻밖의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남긴 것이 아니라 시누이가 젊은 시절에 썼던 흔적이었어요. 화려한 도장과 사업체 이름이 찍혀 있었고 모든 서류는 부도 처리라는 붉은 글씨로 도배돼 있었습니다. 순애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어질어질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씩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시누이가 저지른 빚의 결정적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남편의 옛 동료였던 박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남편과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퇴직해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순애를 반갑게 맞으며 차를 내주었습니다. 형수 웬일이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일 기억하시나요? 남편이 이비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했잖아요. 박 노인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사실은 다들 알았지. 그 빚은 영숙이 그러니까 시누이가 진 거였어. 하지만 남편이 나서서 대신 짊어진 거지. 순애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었단 말씀이세요?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하지만 오빠가 동생을 감싸주려고 했잖아. 남의 입장에서 뭐라 할 수 없었지. 다만 형수가 이렇게까지 고생할 줄은 몰랐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남편이 왜 끝내 말하지 않았는지, 왜 모든 걸 감싸 안은 채 세상을 떠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그녀를 얼마나 잔혹하게 짓눌렀는지도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쥔 사람, 행동할 힘을 얻은 사람이었죠.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이 증거를 모아 세상에 알리기로. 시누이가 그렇게 지켜온 체면과 거짓된 삶을 단숨에 무너뜨리기로요. 그날 밤 순애는 서류를 가방에 정리해 놓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여전히 주름지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약자로만 살아온 여인의 눈빛이 아니라 진실을 무기로 삼은 강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오랜 세월 눌려왔던 희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신우이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애는 며칠 동안 꼼꼼히 움직였습니다. 장부와 영수증, 신우이 사업부도 서류까지 모두 정리해 작은 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 쥔 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자 신우이를 무너뜨릴 무기였습니다. 그날 동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주도해온 모임이었죠.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가방을 들고 나타난 신우이는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웃음을 뿌렸습니다. 역시 영숙 씨가 있어야 모임이 빛나지. 그래, 언제 봐도 기품이 있어. 이웃들은 립서비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억지 미소로 가려졌습니다. 언니,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순애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부도 처리된 사업체 문서. 종이 위에 선명히 박힌 이름은 모두 신우이의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내가 갚아온 빚, 그건 내 남편이 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빚의 주인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동생이었어요. 순간 모임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놀란 눈빛으로 서류를 확인했고 웅성거림이 번져갔습니다.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형부가 대신 짊어진 거였구먼. 신우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형부가 알아서 도와준 거잖아. 언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순애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일? 내 청춘을 삼킨 게 지난 일이야? 내 삶을 짓눌러 온 게 지난 일이야? 네가 숨기고 내가 태연히 살아온 대가를 이제는 내가 치러야 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신우이를 추켜 세우던 이웃들도 하나둘씩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신우이의 체면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언니, 그만해. 형부가 원해서 감싸준 걸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아? 돌아가신 분까지 욕 보이게 할 거야? 순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히 울려 퍼졌습니다. 욕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야. 그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미안해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는 널 감싸고 나를 지키려 했던 거야. 그런데 네가 뭘 했는데? 그 울림은 방 안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 위에 시선만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우이가 빚의 진짜 주인이다. 순애가 평생 대신 갚았다더라. 동네는 물론 친척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신우이는 평소처럼 당당하게 거리를 걷지 못했습니다. 누구든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고 모임에서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순애를 향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늘 고개 숙이고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걷고 있었으니까요. 순애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여전히 주름지고 피곤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불길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신우이의 삶은 차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 동네는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우이의 집 앞에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지인들이 와서 웃음꽃을 피우곤 했지만 이제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창문 너머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고 가끔은 삐딱한 눈초리로 그녀를 흘겨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체면과 자존심으로 버텨온 신우이의 삶에 금이 간 것이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애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이리 나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순애는 문을 열고 천천히 마주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찾아왔네. 숨길 게 많으면 찾아오기 어렵지?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숨겼다는 거야? 형부가 원해서 한 일을 왜 이제 와서 떠벌리고 다니냐고. 순애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작성한 메모와 오래전 남편이 친동생의 빚을 대신 떠안으며 남겨둔 흔적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남편의 진심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떠안는 게 맞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책임지지 않을 거다. 순애에게는 말하지 말자. 순애는 그 글씨를 신우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봐. 이게 내 오빠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거야. 널 감싸고 날 속이고 자기 인생을 버린 이유. 그런데 넌 뭐 했어? 오빠 장례 끝나자마자 태연이 웃으면서 내 빚이 끝났다고 했지. 그게 내 인간이야. 신우이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런 건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잖아. 순애는 이미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은행 서류, 부도 처리된 사업 영수증, 친척과 이웃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까지. 탁자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종이들은 하나의 벽처럼 신우이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친척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직접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는 단순히 구경을 온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신우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저게 다 사실이었어? 30년 동안 언니 혼자 희생한 거잖아. 순애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빚 제가 다 갚았습니다. 제 청춘도 제 인생도 묵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그 책임은 진짜 주인이 져야 합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신우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마침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그림자 뒤에 숨을 수 없어. 오빠의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네가 한 일은 네가 짊어져야 해.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방 안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신우이의 무릎이 탁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싸진 그녀는 흐느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은 후회라기보다는 체면이 무너지는 절규 같았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고통이 해방되는 듯한, 그리고 남편의 침묵에 답하는 듯한 눈물이었죠. 집안 가득한 정적 속에서 순애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내가 더는 짐승처럼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의 희생과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순간 순애는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무너져 주저앉은 그날 이후 동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중심에서 큰 소리치며 다니던 그녀는 모습을 감췄고 친척 모임에서도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을 모아 순애의 세월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내색 안 했으니 저렇게 강한 줄 몰랐네. 순애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억울했던 지난날이 생각나면서도 이제는 당당히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남편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이토록 고생하게 내버려둔 걸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롱 깊숙한 곳을 다시 정리하던 중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낡은 글씨체가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어요. 그 안에는 일기처럼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가 늦게까지 일했다. 미안하다.
순애가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영숙이 빛 끝내 내가 막아야 한다. 순애가 알면 마음이 부서질 것이다. 순애는 노트를 손에 쥔 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 혼자만의 짐으로 감당하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은 순애는 노트를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한 거야? 그래도 고마워. 당신 마음 이제 알았어.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의 억울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눈물이었죠. 신우이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남은 빚은 더 이상 순애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강단 있는 여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애는 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값싼 채소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신선한 과일을 사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상인들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셔도 돼요? 순애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상하지는 않았겠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의 빚에 눌려 살지 않을 것,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지켜낼 것. 순애의 발걸음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며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하늘 위에는 오랜만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마치 새롭게 열린 길처럼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순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아닌 오랜만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